이어서 충남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도 파업으로 인해서 급식 등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차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의 교섭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충남에서는 19일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먼저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연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이후 다시 마주 앉은 본교섭 자리에서 사용자 측은 파업 전 내놓은 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2학기가 시작해야 파업이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도 교육공무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한 교육당국의 땜질식 처방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편의를 앞세워 교육 공무직을 늘려놓고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와 대우 등을 위한 법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교육 공무직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5번에 걸쳐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때마다 학교 현장은 대체급식이나 도시락 지참 등 위기 모면식 대응에만 급급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총 7,592명으로 43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으로 손꼽히는 합덕제에 연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합덕제는 1300년 전 후백제 시대 축조된 저수지로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으로도 지정됐는데요. 연꽃 명소로 떠오른 합덕제의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아봤습니다. 예부터 연꽃이 많이 펴 연호방죽이라 불린 당진 합덕제. 드넓은 저수지 진흙 속에서 자라난 연꽃들이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4만 제곱미터 부지를 메운 연꽃들은 저마다 고운 자태를 뽐내며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붉은 빛깔의 홍련부터 백련, 수련 등 가지각색의 연꽃에 매혹된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겨봅니다. 넓고 오늘 와보니까 더 이렇게 포장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네. 작년이 노인 식구가 서울 동생들도 다 왔었고 오늘도 그 생각하면서 오고 이거 글귀 하나하나 읽어가며 지금 그렇게 지나고 있죠. 합덕제는 조선시대 3대 방죽으로 합덕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입니다. 후백제왕 견훤이 고구려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군마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이곳에 제방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지어진 점 등 우수한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합덕제의 옛 모습을 되살리기 위해 연꽃공원 조성 등 10년 전부터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매번 연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맘때 이곳에선 연호 문화축제가 이어지는데 올해에는 축제 개최 2주 만에 10,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는 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연지에 23가지 종류의 연을 심었고 또 우산거리라든지 또 안개분무 시설이라든지 꽃터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포토존을 좀 마련해놔서 관광객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만 송이 연꽃으로 물든 합덕제 연호문화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처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42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다세나르 체제나
가트 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는 역사를 부정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일본은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당진에서 개최되는 충남체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0년 충남체전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충남체전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결합한 첫 대회로 경기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엘리트체육 19개, 생활체육 10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대회 구호는 뭉쳐라 당진에서 피어라 충남의 꿈으로 당진시는 대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경기장 정비 등 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역 22개 금융기관이 참석해 당진사랑 상품권 판매와 환전 업무를 맡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상품권 사용 범위를 시 전역으로 넓히고 각종 할인을 적용한 만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어르신 머리 염색하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거점센터 상담가와 자원봉사자가 어르신 300여 명에게 염색을 해드리는 것으로 현재 11개 읍면에서 진행 중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마다 거점 상담가를 배치해 매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원스톱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예상되면서 홍성군이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군 지역 자율방재단은 무더위 쉼터 65곳을 방문해 냉방기 보유 현황과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거리에서는 주민들에게 얼음물과 부채 등을 전달하며 폭염 시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식 개선 아동극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는 아동극은 서산문화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는 연극이나 캠페인 등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10에서 7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려 계곡이나 하천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22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23도, 태안과 예산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청양이 26도, 홍성 27도, 당진과 예산이 28도, 서산과 태안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는 높은데요.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나기가 오겠고 수요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2에서 3m, 서해 남부는 3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